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사과정 이하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빗물 식수화 시설을 위한 사회기술적 접근을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빗물 식수화 시설의 문제점을 서론에서 짚을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들과 연구 결과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며 발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 연구는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로 시작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 베트남의 경우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공급받아야 하는 보건시설에서 오직 51% 정도만 더 나아간 수자원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적은 비율이며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베트남과 같이 연간 강수량이 높은 지역의 경우 빗물은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 보급을 위한 실현 가능한 해결책입니다. 이러한 식수 문제의 해결은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중 6번 항목인 깨끗한 물과 위생 항목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결 방안은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며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빗물 식수화 시설들이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빗물 식수화 시설들이 많습니다. 현재 빗물 식수화 시설의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우선 주인의식이 부족하여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설치된 사이트들은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매우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사이트에 관계없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관리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빗물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빗물이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수자원입니다. 그러기에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확인을 하지 않고는 수질에 대한 전반적인 확신이 들지가 않습니다. 또한 수량을 고려하지 않고 물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탱크에 물이 없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럼 안정적인 식수의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빗물 식수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바로 그곳의 강수량 패턴을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그런 특정 지역에 대한 강수량 정보가 매우 부족합니다. 이렇듯 사회적이고 기술적인 요소들을 살펴보았을 때 현존하는 빗물 식수화 시설은 안전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않는다면 매우 유용한 수자원인 빗물 식수화 시설을 더 확산시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베트남 하남시의 리남보건소를 파일럿 사이트로 하여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리남보건소에서 진행함으로써 사회기술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빗물 식수화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본 연구의 빗물 식수화 시설입니다. 2019년에 완공이 되어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집수면을 통해 빗물 집수를 하고 초기 우수 배제 장치를 통해 협작물들이 걸러집니다. 이후 빗물이 4개의 연속적인 탱크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살균 작용을 통해서 각각 수도꼭지와 연결이 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리남보건소의 모니터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은 리남보건소에서 상주하며 일을 하고 있는 현지 매니저에 의해서 수행이 되었습니다. 현지에 공학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사람이 교육을 받고 모니터링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분기별 그리고 주간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분기별로는 26개의 수질 기준 항목에 대한 심화된 수질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베트남 국립분석센터에서 수행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수질 항목부터 미생물 항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pH, EC, TDS, 온도의 4개 항목을 간단한 수질적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 측정을 위해 수일 개의 유량계를 탱크에 설치하였으며 한국의 치구기를 벤치마킹한 강수량 측정 장치를 이용해서 강수량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데이터는 일단 현지의 빗물 식수화 시설 매니저를 통해서 수집이 됩니다. 이 원 데이터를 정리하여 매주 요약을 하게 됩니다. 이 요약본에는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 및 해결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데이터들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저장이 되어서 이 빗물 식수화 시설을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데이터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듯 모니터링 결과를 반복적으로 체크하고 담당자들의 책임감을 고취시킴으로써 이 연구를 통해 기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다 지속 가능한 빗물 식수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빗물 식수화 시설의 사용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는 일반적인 인식, 시스템 관리, 수량, 교육 및 시설에 대한 제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자를 대상으로는 설문이 진행 중에 있으며 담당자의 관리에 대한 설문은 진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입니다. 먼저 수량입니다. 일단 빗물 저장조의 최고 수위는 2.3m입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물의 사용량은 매주 1.12톤입니다. 수량에 있어서 알게 된 특이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유지 관리의 실패 사례입니다. 노란 박스를 친 기간 동안의 모든 데이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이해하기 어려운 데이터가 나온 이유는 수익의 밸브가 오랜 시간 잠겨 있었는데 측정자가 그 기간 동안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정확하지가 않았습니다. 물 사용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량계 수치가 계속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이 사례를 보며 측정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모든 요소들에 대한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정확한 모니터링 데이터와 이를 통한 지속 가능한 빗물 식수화 시설의 관리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내의 데이터를 한 번 더 보자면은 탱크를 확인해 본 결과 이 기간 동안 빗물 저장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노 워터데이가 지속된 것입니다. 장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물 사용량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확인하고 후속 처리를 한 이후의 모니터링 데이터를 보며 또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물 사용량의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8월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락다운이 풀리면서 더 많은 환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보건소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물 사용량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시설이 고장났을 때 이를 수리한 후 새로운 물을 흘려 제대로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물을 많이 사용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변동하는 물 사용량을 파악하고 추후의 노 워터데이를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물 사용 알람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물이 충분하다, 부족하다, 거의 다 썼다로 나누어서 쉽게 수위계를 통해서 빗물 저장조 안에 있는 물의 양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수량 관리에 있어서 철저한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위와 유량으로 물 사용량을 파악함으로써 급작스러운 물 사용이 체크가 된다면 이를 알람 시스템을 통해서 경고를 주고 따라서 사용자에 의한 물 낭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지 강우량 데이터입니다. 베트남 기상청은 172개의 대표적인 강우 자료만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현지 그리고 각 사이트의 강수량 데이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통적인 우량계인 추구기의 원리를 따서 제작이 된 빗물 수위계를 인암보건소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지붕에서 샘플을 받았고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 현지의 강수량 조건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빗물 식수화 시설의 지속 가능한 유지 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다음은 수질 측정 결과입니다. 분기별 수질 측정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분석은 처리를 하지 않은 빗물과 처리한 빗물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처리하지 않은 빗물의 경우에는 콜리폼을 제외한 모든 먹는물 수질 기준을 만족했습니다. 이러한 콜리폼은 나노필트레이션과 UV 램프를 이용해서 분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처리된 빗물의 경우는 모든 먹는물 수질 기준을 만족해서 빗물은 안전하고도 음용이 가능한 물이 되었습니다. 주간 수질 측정을 보았습니다. pH의 경우는 6.5에서 8.5 범위로 먹는물 수질 기준을 만족했습니다. pH는 안정적인 수질 항목임을 확인했습니다. 온도의 경우에는 외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외부의 기온이 높으면 좀 더 높고 낮으면 좀 더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도꼭지의 경우 전단에 UV 램프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램프의 발열로 인해서 다른 요소에서보다 더 높은 온도가 보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물의 맛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을 받은 이후에 냉장고에 넣어 놓는 그런 방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C와 TDS의 경우 모두 값의 변동이 종종 발생하지만 항상 수질 기준보다는 꽤나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빗물 저장소에서 EC 값은 TDS 값과 매우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프의 경향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주간 그리고 분기별 수질 분석을 통해서 TDS, EC의 튀는 데이터, 그리고 미생물학적인 수질 기준 초과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발견되고 나서 바로바로 청소를 하거나 UV 필터를 교체하는 등의 해결책이 적용이 되어서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모니터링이 만약에 없었으면 사람들은 확인되지 못한 물을 마셨을지도 모릅니다. 데이터 수집 결과입니다. 맨 왼쪽 사진과 같이 현지 측정자를 통해서 수기로 작성한 모니터링 결과를 전달받습니다. 이는 주간 특이사항을 담는 요약 파일로 정리가 됩니다. 이후 프로젝트 팀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기입이 됩니다. 이를 통해 매주 데이터의 변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지의 매니저들을 교육하고 전체 프로젝트 팀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통해서 책임감이 불어넣어졌습니다. 또한 한 데이터를 3번 체크함으로써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뢰도 높은 아카이브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빗물 식수화 시설 현지 매니저 인터뷰 결과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이 UV 살균을 거쳐서 믿을 만한 먹는 물 자원이며 집수면부터 수도꼭지까지 지속 가능성이 매우 좋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 매주 매니저가 방문을 해서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6개월마다 수량이 적고 필터가 막히는 것을 막기 위해 청소를 진행하고 필터를 교체한다고 합니다. 수질 관리 측면에서 매니저는 기기에 이제 익숙해져 있으나 영어로만 이루어진 기기다 보니까 영어에 익숙하지 않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의 고충이 있다고 합니다. 수량 관리 측면에서도 모든 프로세스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모든 요소들에 있어서 매우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코멘트들을 보자면 이런 빗물 식수화 시설의 매니저는 베트남 다른 지역에도 이 시설 보급을 강력히 추천한다고 합니다. 매니저는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며 시스템 관리에 대해서 배움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빗물을 신뢰하고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사업을 확장을 해나간다면 저장조의 용량을 더 크게 하는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이렇듯 한 사람이 전체 시스템을 관장함으로써 주인의식이 발휘되었습니다. 게다가 빗물 식수화 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및 확장 가능성 또한 커졌습니다. 결론입니다. 발표 초반에 제기했던 기존 빗물 식수화 시설의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비정상적인 수질 데이터가 나왔을 때 문제는 바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한 매니저와 사용자들의 주의 깊은 관리와 사용에 따라서 노 워터 데이가 없어질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설치된 현장에서 우량계를 통해서 강우 데이터가 수집이 되었고 향후에 더 나아진 관리가 될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모니터링 데이터를 공개하고 매니저의 시스템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시킴으로써 주인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지 여건에 따라서 이 시스템은 조금씩 다르게 설치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RFG 시스템은 사이트에 적합한 설계 및 설치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현지 사람들이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이는 간단하고 필수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으며 시스템은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